안녕하세요. 교육처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인 유니스 명문 국제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유니스 하노이를 졸업하고 현재는 홍콩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권영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니스 국제학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생소할 테니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스는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UN의 철학과 이념을 따르고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60여 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있으므로 다양한 인종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서로의 가치관이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국제학교네요. 네,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제학교들은 보면 다 한국인들밖에 없는데 네. 예, 베트남 국제학교는 인종들이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정말 국제학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또 뭐 어떤 또 장점이 있나요? 유니스 하노이의 캠퍼스는 무려 평수로 따지면 28,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서강대학교의 절반인 크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대학교의 그 캠퍼스의 반절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시설들도 되게 뛰어난데요. 그 대표적인 시설들을 보자면 이제 트랙을 운영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또 인조잔디로 만들어진 축구장과 실내외 농구장, 그리고 2개의 수영장, 테니스 코트, 미술관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유니스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유니스 측에서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맥북 다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죠? 학교에서 대여를 해준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로 좀 지망하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한 곳인 거죠. 그렇죠. 예. 유니스 국제학교의 그 입학 시험이라든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유니스에 입학하려면 3가지 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니스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필요시 하는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로 직접 가가지고 그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거기서 유니스에서 치러지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또는 그 이하 학생들은 그 본인이 그 놀고 있는 비디오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이 치는 시험은 저는 이제 수학과 영어 읽기 그리고 영어 쓰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3개를 치르고 나서 인터뷰를 보고 나서 최종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하고 뭐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다르거나 그죠?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크게 다르잖아요.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영어 리딩, 라이팅 이런 거는 안 봅니까?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아직 그렇게 아카데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네. 얼마나 본인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노는 영상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게 좀 특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이만큼 드는데요. 그 다음에 그 학교는 뭐 웨이팅 같은 건 없나요? 웨이팅 리스트 당연히 있습니다. 유니스는 워낙 이제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분들을 유니스로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특정 그 인종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를 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니스 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는 Primary Year Program이라는 PYP를 하게 되고 중학교에서는 Middle Year Program이라는 MYP를 하게 됩니다. 두 프로그램 다 IBO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으로서 훗날 11, 12학년 때 IB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IB 국제학교다 보니까 이제 PYP, MIP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MIP를부터 시작했는데 유니스에서 MIP는 이제 영어, 과학, 수학, 체육 이 기본적인 4가지 과목 외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 선택지의 예시로는 뭐 코딩도 있고 목공 작업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미술도 있고 성악도 있고 밴드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학생의 어떤 자기 적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그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MIP를 마친 뒤에는 드디어 이제 11학년부터 IB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제 유니스는 다른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ESS 같은 거라든지 이런 과목의 다양성이 역시 또 넓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에 맞춰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IB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뭐 IB 어떤 그 평균 점수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계 IB 점수는 약 30점이 되는데 유니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니스의 2021년도 IB 평균 성적은 36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IB 하면서 네. 뭐 좀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라든가
좀 힘들었던 부분,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MIP를 하던 때 이제 음악이랑 음악 밴드 활동이랑 그 목공 활동을 했었는데, 우선 밴드 활동 때는 제가 사실 유니스에 들어오기 전에 피아노와 기타와 드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밴드부에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포함되지 않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타악기를 배운다고 말씀드렸고, 덕분에 이제 지금은 타악기의 여러 종류의 음악들을 다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밴드 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겠죠? 그죠? 공부보다 재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목공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학교에 막 전기톱이나 이런 드릴 이런 게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니스는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포트작 과정부터 실제로 만드는 과정까지, 그런 핸드폰 거리나 뭐 랜턴 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이비 하면서 좀 아이비에 대해서 좀 뭐 특이했던 부분이라든가 조금의 뭐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었나요? 힘들었던 점은 이제 유니스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에 학교랑은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이 바로 모든 과목마다 다 에세이랑 시험을 이제 포함시킨다는 거였어요. 근데 유니스에 와서는 체육 시간이 됐다 하면 체육을 그냥 바로 노는 듯이 학습하는 게 아닌, 첫 번째 스포츠의 이론을 배우고, 두 번째 이론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세 번째 실전 경험을 해보고, 네 번째 실전 경험을 베이스로 자신을 리뷰하는 그런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에세이로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보니까 이게 다 아이비를 위한 준비 과정인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제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학교 활동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모든 IB 학교의 특성상 캐스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캐스 중에 크리에이티비티랑 액티비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PEC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APEC은 이제 Asia Pacific Activities Conference의 약자로 총 6개국 12개의 학교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운동 토너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예술 교류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농구랑 축구랑 성악 APEC에 참여를 했었고요. 총 6번을 참여했는데 그 6번 동안 홍콩, 중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 가면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활동이 있나요? 이제 APEC 바로 아래 단계에는 마리사가 있는데, 이제 유니스에서 가장 우수한 인원들이 APEC에 뽑힌다면 이제 그 밑에 인원들은 마리사에 뽑히게 됩니다. 네. 마리사는 메콩 리버 인터내셔널 스쿨 어소시에이션의 약자로, 마찬가지로 APEC과 똑같이 운동 토너먼트를 열고 예술 교류를 하는 그런 집단인데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각각 한 번씩 마리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역시 캄보디아와 그리고 라오스를 가가지고 농구 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마리사랑 APEC에 보다시피 알 수 있듯이 유니스는 이제 학생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마리사랑 APEC과 별개로 이제 유니스에서는 매년 뉴욕 지부에 있는 유니스 학생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고, 모의 UN 프로그램인 MUN 또한 싱가포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MUN에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노이에서는 이제 유니스 말고도 또 다른 유명한 국제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몇 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콩코디아 하노이가 있고요, 세인트폴 하노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사 학교 참가국 중 하나인 HIS가 있습니다. 들어본 학교인데 특히 콩코르디아라든가 뭐 이제 세인트폴 유명한 학교들이죠. 그렇죠. 네. 베트남의 국제학교들이 뭐 좀 인식이 좀 싸다 뭐 이런 약간 인식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제학교하고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유니스의 학비는 우선 학년별로 되게 달라지는데요. 제일 처음 단계 유치원생들은 12,570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졸업생인 12학년들은 무려 거의 3배 가격인 388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학비는 총 1, 2학기 2번 걸쳐서 나눠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사와 에이펙 이런 단체에 참여하려면 별개로 400달러를 각각 내야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베트남 국제학교 뭐 핫한 학교들이 많을 텐데 그 베트남 국제학교로 지망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팁 하나 해주시죠.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저나 아니면 제 친구들은 학교에 따라가기 위한 또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고, 학원 시스템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특히 유니스 같은 아이비 학교를 다니려면 학원 개인 거에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날씨 빼고는 다 크게 단점 없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재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제 주재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죠? 거기도 똑같이 한국 뭐 이렇게과 같은 어떤 사교육 환경 같은 것도 많이 발달돼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는 명문 국제학교 유니스 국제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채널 백프다였습니다.